네, 지난해 많은 아픔을 겪었던 진보 정의당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며 새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진보 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지난해 대선도 끝났고요. 예. 네. 올해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진보 정의당의 미래는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 진보 정당들이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했고 또 예. 국민들에게 실망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만은 또 우리 사회는 진보의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시대적 발전에 발맞추는 또 그것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재출발을 해서 재탄생을 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희망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앞으로 진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분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령으로 진보 보수 따지긴 그렇습니다만 50대, 60대 이른바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점점 우리 사회가 보수화로 가고 있다. 이게 대부분의 분석이신데 거꾸로 진보로 가고 있다고 실제로 그 당선인인 그 박근혜 후보 그 당선인은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그 내세운 공약이라거나 또는 그 공약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이 채택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60대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급한 민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 국가라는 어찌 보면 전 국민적인 합의에 기반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길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진보의 길로 그렇죠. 선진복지 국가의 길로 가는데 그 역할을 그 견인자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게 좋으냐의 경쟁이 이번 대선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번에는 이제 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그 진보 정당의 역할들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야권 또 진보 진영이 패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좀 진보적으로 또 복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변화가 안정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좀 이제 신뢰가 들어가는 급진적 변화는 선택하지 않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얘기해야 돼.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약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고 너무 이렇게 후보 단일화라거나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안이하게 기대했던 것이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의당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까? 통합진보당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이 모습 형태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대로 갈 생각은 없고요. 더 많은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민주당과는 아무래도 당의 정체성이나 근본 노선 자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분별 정립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연대, 제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합당 대상은 아니고. 합당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좀 민주당답게 가고 또 진보 정당들은 진보 정당답게 가는 것이 나중에 힘을 합하더라도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통합진보당은 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합한다거나 하는 국민적 명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대신에 아직 진보 정당에 합류하지 않은 여러 노동이라거나 시민사회라거나 여러 영역들이 열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진보 신당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잘 얘기를 해서 좀 대중적인 그리고 그간에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그런 좀 낡은 관행들을 탈피하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당의 어떤 노선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이 당은 무슨 당이며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당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했던 지점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게 저는 예를 들면 유럽 복지국가를 이끌었던 그런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정해서 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노선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이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정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이 있으면 서로 당원들이 서로 그 새 정당 안에서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이 진보정당으로 흡수되거나 데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가? 이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중정당화되기에는. 저는 뭐 그런 점에서도 각 예. 정당들이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이 철학과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진보 정당으로 모이는 게 바람직하죠. 민주당이 해체돼서 이쪽으로 오는 게 꼭 해체라기 제가 예. 그렇게 되면 신뢰되는 예. 말씀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중도 뭐 보수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고 좀 진보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내도 이제三민주의적 정책 지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좀 정책 정당 정체성이 분명한 정책 정당으로 커 나가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민주통합당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일단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좀 노선이 다른 분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민주당은 역사 오랜 당으로서 네. 완전히 그렇게 뭐 해체해서 다시 예. 재정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수혈하는 정도로 갈 것 같고 그런 정도의 변화라면은 저희들로서는 진보 정당의 길을 꼿꼿이 걸어가는 게 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사실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제 당 수습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책임과 관련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이 너무 좌클릭한 것이 아니냐. 이 노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에서는 좀 어떻게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 왼쪽으로 갔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못 간 문제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생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으면 뭘 해줄 수 있다라는 좀 선명한 분명한 약속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냥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나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후보 측이 더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접근을 했다고 본다면은 그런 점에서 좀 뒤지지 않았는가. 구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았고 MB에 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반사 이익으로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데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MB와 차별화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안정적인 변화를 약속한 박근혜 후보에게 경쟁력에서 뒤진 것이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념적 급진성 때문에 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책적 차별화가 없었다. 이런 오히려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야권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혹시나 귀국하게 되면요. 그 정계 개편, 야권 정계 개편의 그 회오리 속에서 큰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진보 정당들도 뭔가 그 야권 정계 개편에서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당분간은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야권이 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이나 과거의 상김 씨와 같은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의 어떤 동질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화되는 것이 분화되다 보면 나중엔 또 비슷한 정책을 지향을 가진 당들끼리 또 합해지기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분별 정립되는 것이 당분간 정치 발전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당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가지고서 서주기를 저는 바라고 민주당도 지금처럼 백화점식으로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 특징을 가진 정당으로 서고 이렇게 될 때 역할 분담이라거나 또는 야권 전체의 어떤 연대가 갖는 시너지 효과 발생이라거나 이런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분별 정립에 이게 분열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낡은 틀로 모여있던 그런 애매한 어떤 그 통합이 각각의 성격이 분명한 방향으로 분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발전이다. 현 단계에서는. 혹시 그렇게 되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플러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야권이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당제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그 원내 의석에서는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적인 어떤 동질성이 있거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함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면은 꽤 괜찮은 안을 여당이 내놨는데도 이게 여당이 내놨기 때문에 늘 반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야당이 강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안철수 전 후보가 오면 진보정의당이랑 손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사안별로 손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집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실례일 것 같습니다. 예, 오면 또 상황에 맞춰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현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있고요. 그 인수위의 이제 불통 논란도 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현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당선인의 활동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너무 보안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거나 또는 당선인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 또는 이 지시가 너무 이렇게 절대시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어떤 계몽 군주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어떤 공화국 사회인데 뭐 계몽 군주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비평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이 당선인의 어떤 그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 좀 오판하지 않도록 당선인이 특히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릴 수 있다라는 좀 신뢰와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잖게 비판하시네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그래도. 예.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바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대통령이란 그 공직이 그 최고의 공직 아닙니까? 예.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서 주어진 사면권이란 그 권리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것은 정당하게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